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이 대표입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단기적 또 변동성을 주면서 단기간 급등에 의한 차익 실현 그리고 앞전 물량 소화들을 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장기적 강세 흐름은 유효하기 때문에 좀 건망세가 나오더라도 지금의 기회에 혹시 눌림 든다면 눌림 찬스를 잡아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XRP와 솔라나 이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본격적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CME 그룹, 시카고 상업거래소죠. 자, XRP의 선물 상품 다음 달 출시 예정이 되면서 자, 다시 한번 ETF에 대한 기대감과 XRP 기가 및 개인의 관심이 지속적 증가할 수 있는 좋은 호재이기 때문에 우리 저점에서 눌릴 때마다 분할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중요한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이 선물 출시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CME 그룹이 XRP 선물 출시의 결정은 미국 내 XRP 현물 ETF의 승인을 위한 중요한 진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자, 그동안 XRP 기반의 선물 시장의 부재는 XRP ETF 승인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로 지적돼 있죠. 선물 시장의 존재는 해당 자산의 가격 발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또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ETF와 같은 현물 기반 투자 상품 출시의 전제 조건으로 거의 대부분 여겨지고 있어요. 기존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선물 먼저 출시가 됐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XRP 선물 출시 결정은 그동안 이제 XRP 투자에 대해서 주저했던 기관 투자자들의 접근성 향상 및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증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의 활성화는 XRP도 현물 시장의 유동성을 또 증대시키고 가격 발전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죠. 자, 그리고 결국엔 향후 XRP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SEC가 XRP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이 CME 그룹의 SLP 선물 출시를 계기로 해서 보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 시장의 존재는 현물 ETF 출시의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하나가 간주되기 때문에 CME와 같은 대형 거래소의 XRP 선물 상장은 SEC 승인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CME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다 파생 상품 거래소죠. 자, 이로 인해서 이제 XRP가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 이어갈 때 한 번 더 부각을 받고 상승할 여지가 큰 모습이죠. 자, 어제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일단 살짝 눌림 받으면서 어제 좀 조정받았던 걸 회복을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고 XRP도 어제 살짝 눌렸다가 결국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죠. 전일 텔레그램에서도 미리 말씀드렸었죠. 어제 4월 24일 미리 말씀드렸던 게 XRP 단기적 상승에 의한 차익 실현 매물과 저항받고 좀 눌리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흐름은 중장기적인 우상향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지난번 수익 내신 분들 그리고 고점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얼마? 3,070원 아래에서는 천천히 추격 매수 유효하고 또 3,000원 빠지게 되면 3,000원 언저리 지지 여부 체크하자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전일 결국 3,055원까지 살짝 빠지면서 말씀드린 매수 타점 아래로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오늘은 고가가 3,182원 그리고 저가 3,122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위치는 이 박스권 돌파 부분을 좀 노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좀 매물대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물량 소화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여기를 지지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양호합니다. 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이제 단기 이평선 부분 지지 테스트 계속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수급들이 좀 약해졌어요. 다음 주 PCE와 경제지표 발표죠. 그리고 단기간 상승에 의한 잠시 쉬어가는 모습 이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 소화와 또 단기적 급등에 의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엇갈리면서 살짝 힘은 좀 약하게 받고 있지만 다소간의 등락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자리를 안착하게 되면 상승할 여력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자, 시장을 이렇게 계속 무너뜨렸던 이유가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압박 그리고 또 경기 침체 부분 결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졌죠. 자, 그렇지만 항상 XRP 3,000원 아래 2,000원대 내려오게 되면 항상 수급들 들어오면서 계속 반등들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아마 이 라인이 물량이 이제 꽤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반등의 모습이 이어졌고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 이어간다면 결국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크게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 일단 트럼프 자동차 업체들을 위해 부품 관세에 대한 일부 면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또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 부품 재검토하고 또 중국의 부과한 관세에서도 자동차 부품은 면제 검토를 하면서 또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면제가 되지 않을까. 결국 트럼프가 강경책을 먼저 내보이고 채찍을 먼저 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 둘씩 완화. 나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다라고 하면서 점점 협상에 대한 여지와 일단 그래도 미국의 유리한 쪽으로는 좀 가고 있죠. 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변경시키면서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긴장은 늦춰서는 안 됩니다. 또 언제 또 말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될 경우 미중 관세 전쟁이 더욱더 심화될 경우에 또 한 번 더 시장에 대한 변동성 부분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일단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페드 연준의 의원은 조건되면 6월에 일단 금리 인하, 5월이 아니고 6월이라고 합니다. 자, 경기 둔화가 오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일단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이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실업률 이 세 가지 지표가 연준이 의사결정을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게 하는 포인트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연준 파월 의장이 얘기했죠. 일단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물가 지표들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일단 경기가 물가가 잡히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 4월 달부터 관세가 적용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에는 5월 달에 지표들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을 좀 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FOMC가 먼저 있어요. 5월 8일에 있죠. 그리고 6월 달에 또 FOMC가 있는데 결국 이 지표들을 체크한 후 금리 인하가 될 경우에는 6월 달에 이제 할 확률이 높다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현재는 불확실성을 경계하면서도 인플레이션보다는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경기 충격을 보다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단 지난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2천 건으로 예상치에 일단 부합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트럼프도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고 연준에서도 경기가 둔화될 경우 양적 긴축을 끝내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금리 인하를 해야지 자금이 돌면서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5월 달에 지표들, 경제 지표들 어떻게 나오는지를 일단 체크를 해 봐야 되고 또 단기적인 변동성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눌림, 저점 매수의 찬스를 잡아가야 된다. 자, 이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이때랑 또 비슷하게 살짝 눌리면서 이렇게 지루하게 좀 올라갔죠. 자, 그때 이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그쵸? 눌림 줄 때마다 3,000원 밑에서는 천천히 분할로 잡아가야 된다. 눌림목 타점이고 일단 상승 추세를 잡았기 때문에 눌림 주는 타이밍이 이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돌파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먼저 비트코인이 수급들 들어오면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먼저 일으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거에 대한 유동성들이 일부 또 차익 실현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알트코인들의 유동성들도 다시 한번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기술적 지표들도 조금 피로감을 드러내면서 관망 모드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일단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이 단기 이평선 지지 테스트 부분을 체크를 해 봐야 되고 자 크게 이 단기 이평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지지력 테스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
자, 그리고 나서 상승 이후에 살짝 눌렸죠? 눌렸을 때 이 칠일선 단기 이평선 지지 여부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18만원 초반대 지지하고서 다시 상승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상단 저항 부분, 이 부분 돌파하나 못하나 이제 이때도 말씀드렸죠. 상단 저항 20만원에서 21만원 부분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며칠 지켜보고 돌파가 어려울 경우 이제 분할 매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슈가 나왔죠. 자,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가 솔라나를 직접 매입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를 만들어냈죠. 자, 최근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가 또 비트코인도 저점에서 매수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자, 이때 비트코인이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죠. 이때 마이크로스트레지 그리고 블랙록까지도 지속 매수세가 되면서 또 솔라나까지도 지금 들어오면서 살짝 눌렸다 결국 이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하단 저항이죠. 여기 돌파를 하면서 이제 위에 저항선 위에 22만원 부분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기 저항 라인까지 일단 왔어요. 일단 요 22만원을 오늘 돌파했죠. 아, 이날 돌파했구나. 23일날 먼저 살짝 올라갔다 내려오고 오늘 또 한 번 더 윗꼬리 달고서 내려왔는데 일단 이 평선가의 이격은 조금 있는 상태지만은 흐름은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단 여기 22만원 유로 좀 안착해서 자리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살짝 시장이 흔들릴 경우 다소간의 등락은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7일선 지켜준다면 22만원 안착 시에 이제 여기 앞에 매물들을 이제 소화를 좀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 15만 7천원에서부터 갖고 오신 분들은 대략 약 40% 정도 수익이 넘어섰고 또 18만원 부분 체크해서 초반대 부분 체크해서 오신 분들은 약 20% 정도 수익 돌파했기 때문에 일부 수익 챙기고서 이제 여기 상단 고점 저항대 부분들 돌파하는지 위에 저항대는 이제 25만원 언저리 부분 그리고 그 다음이 27만 5천원 부분이죠. 여기 부분이 이제 중요한 저항대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때도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내려왔고 이때 꺾어서 내려올 때죠. 자, 이 흐름 체크해 보면서 대응하기로 하고요. 혹시 저점에서부터 저 영상 보고서 잘 따라오신 분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같이 대응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스윙 종목들 지금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데 자, 버추어 프로토콜도 급등 나오면서 800원 부근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50% 넘게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체인링크도 17% 돌파하고서 목표는 22,000원 이상 돌파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항선을 지금 못 뚫고 있어요. 저항선 위에서 언저리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 흐름 계속 이어가는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22일 XRP 관련 코인인 헤데라, 스텔라루멘, 에이다 슬슬 추세 전환해서 상승 추세 잡으려고 하는데 스윙으로 타점 보도록 하자라고 미리 말씀드렸었죠. 자,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에는 이때 급등 나왔다가 윗꼬리 주고 내려와서 요 354원 부분들 지켜줄 때 말씀드렸죠. 자, 스텔라룸의 354원이면 최근 좀 잘 올랐어요. 요게 윗꼬리 달고 내려와서 요 날이었죠. 354원 밑에서 잡으신 분들 현재 약 한 15% 가까운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재 앞전에 있던 매물대 부분 좀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다소의 등락은 있겠지만은 일단 추세해서 이 위로 올라가는지 일단 보도록 하고요. 혹시 단기적으로 노리시는 분들은 뭐다? 그쵸. 수익 잘 챙겨야죠. 좀 흐름 보면서 분할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에이다도 이때 여기 말씀드렸던 저항을 못 뚫고 있는 917원에서 말씀드렸었죠. 에이다도 벌써 1000원이 넘어갔네요. 이때 말씀드렸는데 917원이면 여기 뚫기 직전이죠. 917원이면 대략 약 17% 가까운 상승 나왔기 때문에 요 저항 여기도 얘도 여기서 그어놨던 저항 부분을 좀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 위로 좀 안착을 하면은 좀 더 흐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헤드라가 항상 제일 못 갑니다.
헤드라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말씀드렸다가 249원 부근, 네, 이때 말씀드렸는데 헤드라가 249원이면 그래도 약 9% 정도 네, 상승 나왔어요. 네, 9% 정도 상승 나왔기 때문에 꼴찌입니다, 꼴찌. 일단 유동성 부분들이 좀 작다 보니까 아직은 좀 약한데 이제 슬슬 추세를 전환하려니까 여기서 이제 수급들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 헤드라, 에이다, 스텔라룸에 다들 추세 전환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자, 지속 추세 이어가나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아더 단기적으로 체크해서 오늘 단기 접근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아더 200원 부근 오늘 200원 돌파했다가 내려왔을 때 다시 말씀드렸던 이 고점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었던 코인인데요. 아더 같은 경우도 아침에 말씀드리고 나서 이때죠. 200원 이하에서 잡자 그래서 충분히 내려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올라가면서 약 16% 정도 상승 나온 모습이죠. 자,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과 함께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코인들 문자와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실시간 안내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그리고 나 좀 코인으로 수익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같이 대응하시면서 이 수익의 기회 잡으실 수 있도록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여기 있는 전화번호 010-8187-7639로 참여라고 이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장은 암호화 정책에 대한 그리고 규제에 대한 명확성, 완화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결국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시장은 불장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니까요. 단기적 변동성 국면에 흔들리지 마시고 중장기적 강세 흐름 유효합니다. 현재 구간은 리스크 조절과 유망 섹터의 포지셔닝의 기회로 삼아서 제가 또 영상에서 이렇게 참고되는 부분들 다 짚어드리니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트레이더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